그런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사는 거 아니다. 그거는 반등은 하겠지만 주도주가 될 수는 없어. 주도주는 뭐냐? 플랫폼, 전기차, 배터리다는 거죠. 한수 앞선 전략으로 내일장을 전망합니다. 시장 한수의 인천여우 곽지문입니다. 주말에 대단합니다. 외국인들이 2조 7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제 기억에 하루에 2조 7천억 매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정도로 많이 매도하는 외국인들 과연 어떻게 될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과연 다음 주는 이런 강력한 매도 이후에 강력한 매수가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하락의 출발점인가, 하락의 출발 신호인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우려도 되는 그런 주말이다 말씀을 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한테 기회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위기와 기회는 공존한다 그러는데 과연 위기인가 기회인가? 다음 주 또 3일 연휴죠. 광복절 연휴 지나고 우리는 과감한 매수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아니라 비중을 축소하고 시장에서 좀 물러나야 될 것인가, 결전의 하루가 될 것이다, 결전의 한 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뉴욕 증시부터 좀 보고 우리나라 증시 모습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좀 달라지는 모습은 나오겠지만 다우지수의 모습을 뭐 대체적으로 추세만 보면 되죠. 다우지수의 모습 보면은 여전히 상승입니다. 전혀 변화 없어요. 이렇게 저점을 만들고 지금 현재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어디에도 고점이다라는 신호는 없습니다. 나스닥 마찬가지예요.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있고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고 또 인플레는 또 좀 강하고, 그래서 연준에서도 테이퍼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여러가지 걱정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뉴욕 증시의 뉴욕 경기가 나빠진다, 팔아야 된다, 이런 이제 우려나 그런 걱정들, 또 그런 의견도 있긴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대세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대세는 상승이다. 걱정은 또 있죠. 걱정은 있습니다. 걱정 뭐냐? 코로나가 좀 걱정이야. 사실은 코로나가 이게 참 어떻게 될까요? 델타가 지금 2,000명 이상 하루에 확진자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2,000명 수준이면 발생 일일 확진자 기준으로 많지 않은데, 이게 바이러스라는 게 순식간에 퍼져서 뭐 지금 2,000명이지만 4,000명, 5,000명, 일본처럼 10,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안 온다라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좀 걱정은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우지수 15,000건째 와 있는데, 또 나스닥 15,000건째 와 있는데, 다우지수가 지금 35,000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번 다음 주에 이 15,000을 돌파하면서 35,000을 돌파하면서 또 나스닥 같은 경우 15,000을 돌파하면서 한 차례 힘차게 좀 급등을 해줘야 그것이 또 우리나라 증시에 또 하나의 급등의 또 어떤 기폭제, 급등의 어떤 분위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지난 주말 이렇게 쭉 보면은 여러 가지 걱정들 많이 있어요. 연휴 걱정도 있고, 그래서 연휴를 지내고 나면 이제 이번 주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게다가 원달러 환율이 좀 올랐다, 이거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급등하느냐? 지금 4일 동안 굉장히 급등이 나왔죠. 강한 상승입니다. 그래서 요 환율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환율 걱정은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환율이 올라가지고 우리한테 실도 있지만 득도 있다. 환율이 올라가면 일단 수출 경쟁력 좋아지잖아요. 자동차 잘 팔리잖아. 현대차, 기아차 잘 팔리잖아. 토요타에 비해서 경쟁력 있잖아. 그래서 환율의 급등이 그리 걱정스럽진 않다. 아시다시피 환율이 왜 올라갑니까? 뉴욕에 경제 지표가, 실업 지표가 좀 좋게 나왔어요. 실업 지표가 좋게 나온다는 얘기는 연준이 테이퍼링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준이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을 좀 조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것은 달러 강세를 의미하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생산자, 그러니까 주말에 보면 생산자 물가지수도 꽤 세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비교적 예상보다도 나쁘지 않게 나온다, 좀 강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더욱더 연준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핑이라든가 이런 이제 양적 완화의 축소죠. 그런 것들을 조기에 해야 될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정책에서, 금융 정책에서 매파로 간다면, 뭐 긴축 완화라든가 금리 인상 이런 식으로 간다면 달러가 강세로 갑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달러 강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원화나 엔화나 위안화 같은 쪽은, 유로화 같은 쪽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의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최근에 3일 동안 4일 동안 원달러 환율이 급하게 올라간 것은 다른 거 아니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아서 그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파니까 이게 그 물건을 팔면은 그 물건을 갖다가 판 대금을 달러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달러를 바꾸니까, 달러를 바꾸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 이런 요인이 더 강해요.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급하게 올라가는데, 사실은 원엔 환율을 보면은 요즘 들어서 조금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그동안 원화가 엔화에 비해서, 일본의 엔화에 비해서 좀 약세를 보이지, 엔화에 비해서 원화가 강세였어요. 계속 강세를 보이다가 7월달 이후에 약간 약세로 기우는 모습. 또 최근에 3일 동안에 외국인들 매도가 많아지면서 삼성전자 이런 매도가 많아지면서 조금 원화가 좀 약세로 가는 요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엔화에 대해서 조금 올라오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원화가 지금 엔화에 비해서, 일본 엔화에 비해서 그렇게 약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올라주는 것이 결코 한국한테 나쁘지 않다. 특히 자동차 업종에는, 자동차 업종들은 수출 잘 되고, 일본의 도요타보다도 환율 요인에서 조금 우리가 유리한 면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다. 그 전보다는. 그렇죠. 아직까지 환율이 그렇게 유리하진 않습니다만은, 이전보다 도요타에 비해서 한국의 현대차가 수출 경쟁력이 조금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충분하게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초기 단계, 또 뉴욕의 금융위기 때의 원달러 환율의 급등, 또 IMF 때 원달러 환율의 급등, 이런 거하고는 좀 판이하게 다른 현상이다. 지금은 그냥 외국인들이 반도체 삼성전자를 좀 집중 팔아서 환율이 좀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라. 한국에 무슨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더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현재 흐름 보니까 아직까지 강세 국면이다. 크게 봤을 때 연준은 여전히 금융정책에서 완화적 금융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환율 문제 이상 없다. 그렇게 보시면서, 다만 지난주에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결국 종합지수가 많이 내려왔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고, 요 세 가지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게 오래갈 그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많이 팔았어요.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2조 6천억을 팔았습니다. 무려 2조 6천억 팔았는데, 보이시죠? 2조 6천억을 팔았고, 기관들은 1600을 팔았는데, 2조 6천억. 좀 크게 해서 볼까요? 많이 팔았어요. 2조 6천억을 팔았는데, 자, 보입니까? 자, 보이죠? 외국인들이 2조 6천억을 팔았어. 기관이 1600억, 기관들은 별로 매도 아닙니다. 선물수도 오늘도 7,900 계약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이걸 다 받아줬죠. 2조 8천억을 샀으니까. 최근에 말이에요. 최근 며칠 동안에 외국인들, 4일 동안에 외국인들 매매 현황 봐볼까요? 정말 대단하죠. 자, 오늘이 2조 6천억 거래소입니다. 어제가 1조 8천억, 그 전날에 1조 6천억, 3일 동안에 이게 얼마입니까? 3조 4천억에다가 합하면은 6조잖아요. 3조 4천억이 6조입니다. 그죠? 3조 4천억 6조죠. 6조에다가 그 전날까지 6조 6천억, 그 전날까지 합하면은 7조 가까이 팔았어요. 5일 동안에.
지난 한 주 동안에 무려 7조 가까이 팔았다. 지금까지 제 기억에 한 주간에 7주를 매도한 적은 거의 없다. 예. 그런 기억이네요. 특별한 외환위기나 이럴 때 아닌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한 주간에 7주를 팔았다? 없던 일입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생각에 뭔가 정말 우리가 모르는 정말 국가적 위험이 있는 거 아닐까? 아시아에 무슨 위험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두 가지죠, 위험은. 하나는 반도체 위험, 하나는 델타 바이러스 위험, 델타 변이의 위험.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위험이 정말 어떤 위험인가를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차트 한번 봐볼게요. 정말 많이 팔았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차트가 정말 참혹합니다. 지금 뭐 이재용 회장 그 석방 관련해서 매수를 좀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번에 완전히 그냥 고통당한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주가 차트 모습 이렇게 돼 있는데 83,000원 정도, 그 정도를 돌파 못하고 있다가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4일 동안 급락 나왔는데 8만원을 깨고 지금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로 삼성전자 하락이 마무리된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정말 엄청난 매도입니다. 얼마나 많이 매도했을까요? 지난주 수목금 3일 동안에 이렇게 매도가 많았던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많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지난 주말 금요일날은 3,100만주, 목요일날은 2,200만주, 수요일날은 1,300만주, 가면 갈수록 태산이네. 여기다 기관도 조금 매도하고, 엄청난 매도예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의 7조 매도, 지난주 7조 매도의 대부분은 반도체 매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7조 매도, 그가 주로 반도체를 매도했다. 그러면 반도체가 망하는가? 반도체가 정말 망할 입장인가? 한국의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부도 직전인가? 그건 아니겠죠.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D램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D램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세 개 회사밖에 없어요. 그 세 개 회사가 거의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D램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야 얼마나 내려가겠냐 이거죠. 수익성이 나빠져 얼마나 나빠지겠냐.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외국인의 매도는 과도했다.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지 않겠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중적인 매도가 일어났고, 결국 이제 대표주가 삼성전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을 갖다가 볼 때에 한국의 대표 종목은 삼성전자다 보고 있고, 그래서 한국을 좀 살 때는 삼성전자부터 사고, 팔 때는 삼성전자부터 매도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444조예요. 근데 외국인 비중이 52%니까 대략 외국인들이 한국의 삼성전자를 한 240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240조를 한 종목을 들고 있으니까 늘 외국인들은 불안하죠. 그래서 뭔 일만 있으면은 가장 현금화가 쉬운, 그래서 한국 비중을 좀 줄인다든가 반도체의 앞날이 좀 불투명하다든가 하면은 그냥 반도체 삼성전자를 그냥 무차별 매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도와 외국인들의 약 7조 가까운 매도는 그냥 반도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팔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리스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가 가격이 앞으로 불확실하다, 4분기 업황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과연 3분기 4분기 가면은 10월 11월 12월이죠 그때 가면 반도체의 업황이 좀 부진해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우리가 4분기를 이제 IT 성숙기라 그래요. 4분기에 왜 IT가 성숙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블랙 11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연말까지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이제 노트북이라든가 그런 게 가장 많이 팔려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녀에게 선물하는 게, 그런 것이 연말에 전례적인 행사입니다.
근데 그런 행사들을 위해서 미리 이제 컴퓨터에다라든가 노트북에다 미리 이제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품의 성수기가 좀 지나갔다 보는 거예요. 반도체, D램 반도체를 미리 재고로 쌓았다가 그 재고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래가지고 연말에 미국 그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쭉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이제 사이클이란 말이죠. 그래서 D램 반도체의 피크가 지난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9월달, 10월달 연말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는 조금 덜 팔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작년과 올해는 뭐였습니까? 엄청나게 집콕 사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집콕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태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가 좀 호황이 없고 휴대폰이 좀 그러니까 컴퓨터가 많이 팔렸고 PC가 많이 팔렸고 그런 게 있었고, 더 서버도 또 이제 굉장히 집콕 생활 때문에 이제 서버도 많이 소요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삼성전자 반도체가 조금 좋았던 측면이 있고, 그게 쭉 유지가 되다가 이제는 조금 반도체가 안 팔릴 수 있다, 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합리적인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정도로 급락할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말이에요. 제가 아까 과점이라 그랬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과점입니다. 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빠질만 하면 물량 생산을 줄여요. 생산을 줄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연말 갈수록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것 같으면은 줄이겠죠.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줄이고 마이크론도 줄일 겁니다. 그래 되면은 가격은 또 정상화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좀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보니까 그를 예상하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미 생산량을 좀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급격한 반도체 가격의 하락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따라서 주가의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외국인의 매도는 다음 주에는 더 이상 강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따라서 지수가 삼성전자 안 내려가면 지수는 반등하겠죠. 지금 한 7일 동안 계속 내렸는데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 하락이 멈추고, 그러면서 외국인 매도도 멈추고 하면서 아마 지수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3200을 깼습니다. 제가 3200을 깨면은 비중을 좀 줄여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상들 보니까 지수 3200 깬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랬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은 다음 주 상황을 봐가면서 정말 비중을 줄여야 될지를 결정해보자. 아직까지 저는 이제 3200의 복귀와 다시 재개도,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복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연준의 여러가지 현황들을 보니까 지금 긴축으로 들어갈 그런 모드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물론 조만간에 테이퍼링 결정될 겁니다. 아마도 연말 되기 전에 테이퍼링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다음 내년부터 양적 완화의 축소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2013년도 14년도 예를 보니까 13년도에 양적 완화 축소가 결정이 되고 14년부터 매월 100억 달러씩 양적 완화를 축소시켰습니다만은 14년부터 오히려 시장은 더 좀 강한 모습을 갖단 말이죠. 그래서 양적 완화 축소의 어떤 얘기들은 이미 다 시장에 미리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에 급반등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닐 것이다. 3200 다시 돌아가가지고 오히려 3300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부터 제시하는 전략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 시장은 단기 급락 이후에 반등이다. 반등인데 뭐가 올라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들은 반도체가 올라간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아닙니다. 물론 반도체도 올라갈 거예요. 반도체도 반등이 나올 텐데 반도체가 주도주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등 나와요. 반등 나오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주가 될 수는 없다. 이제 기술적 반등하겠죠. 기술적 반등하면서 다시 이제 8만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8만원을 갖다가 복구시키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제 고생하는 그런 장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주도주는 그게 아니에요. 시장의 주도주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시장의 주도주는 뭡니까? 미래가 보이는 종목. 시장의 주도주는 말입니다, 시대를 바꾸는 종목. 시장의 주도주는 경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경기가 나빠도 올라가고 경기가 좋으면 더 올라가고, 다시 얘기해서 시스테미컬하게
시스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진 시스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 그런 것들이 시대의 영웅주예요. 시대의 영웅주. 시대를 바꾸는, 우리가 옛날에 마차에서 기차로, 말을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 타고 다니는 이런 데 큰 변화를 지금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를 갖다 주도하는 것은 시대를 바꾸는 것은 영웅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1900년대 초에는 말에서 자동차로 바뀔 때 자동차가 시대의 영웅주였죠. 지금은 뭡니까? 전기차, 자율주행차예요. 배터리입니다.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전기차, 배터리, 이 세 가지가 앞으로의 시대를 바꾸는, 2020년대 10년 동안 시대를 바꾸는 대장주입니다. 이들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여전히 강력히 매수, 저점 매수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목들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역시 이제 1등은 플랫폼입니다. 견조한 종목이 1등주예요. 견조한 종목. 지금 이제 보면 카카오 아주 견조합니다. 시장의 주가가 뭐 출렁출렁하고 하는데도 하락폭이 아주 작아요. 상승폭은 많은데 지금 하락폭이 거의 없죠. 오늘도 보면은 1.02% 하락. 거의 하락이 아닙니다. 오늘도 불과 얼마 빠졌습니까? 1,500원 빠졌어.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는데 카카오는 1,500원 빠졌어. 뭐죠 이거는? 대장주란 얘기입니다. 카카오는 대장주야. 시대를 이끌 영웅주야. 10배 올라갈 신부터 종목이야. 시대의 영웅주, 신부터 종목,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장이 안 좋아도 잘 안 빠집니다. 장이 좋을 때는 많이 올라갑니다. 올해 초에, 올해 상반기에, 자, 이 카카오는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야말로 100% 이상 올랐습니다. 100% 이상 올라왔는데 주가는 안 빠져요. 여러분들, 많이 올랐다고 빠지는 거 아닙니다. 많이 올랐다고 하락하는 것은,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한다? 그 별 볼 일 없는 주식이에요. 많이 올라왔는데 안 빠진다. 그게 영웅주입니다. 시대의 영웅주 카카오. 또 네이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역시 시대의 영웅주예요. 많이 올랐지만 안 빠집니다. 왜 안 빠집니까? 매수하는 자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내려오면 매수하려고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말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팔아가지고 카카오 네이버를 샀어요. 네이버 지금 거의 7일 동안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자, 카카오 마찬가지예요. 자, 카카오도 어제 오늘 샀습니다. 물론 뭐 그 전날 좀 팔기도 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볼 때는 이번 그 7월달 내내 매수가 많아요. 카카오도.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개인이 사든 매도는 약하고 매수가 꾸준하고 강한 그런 종목이 시장의 대장주예요. 영웅주입니다. 따라서 이번 장이, 이번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급락이 나왔고, 그 지난주에 급락이 마무리되고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대장주는 카카오 네이버다. 자, 두 번째는 말입니다. 지난주까지 진행됐던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2차전지의 재료주, 2차전지의 부품주, 2차전지의 장비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런 흐름들은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2차전지의 재료주가 간다는 얘기보다는 그쪽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이 대장이라는 얘기예요. 그쪽이 인류의 문명을 바꾸는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2차전지의 핵심주들은 매수하자. 지난 주말에 그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올라갔습니다. LG화학이 왜 올라갔을까?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고 하이닉스가 급락을 하는 그런 와중에 LG화학은 올라갔어요. LG화학은 여기다가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초유의 악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사야 됩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좋은 차트죠.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결정해 가지고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상승입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이 이 종목은 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LG화학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내내 매수가 들어갔고 주말에도 17만주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금요일날, 목요일날 매수해요. 7월달, 8월달 내내 LG화학은 매수입니다. 기관들도 대체적으로 매수해요. 요걸 보니까 2차전지는 매수구나. 2차전지의 대표 종목들이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동안에 LG화학 상반기 내내 지지부진했는데
삼성 SDI 상반기 내내 지지부진했는데 이제는 갈 때구나.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볼게요. 이노베이션도 아직까지는 좀 부진해. 근데 박스권에서 밑에 내려가진 않아. 이노베이션도 곧 상승 전환할 그런 모습 아닐까 생각이 되고, 지난주 주말에 수급 보니까 LG 화학뿐만 아니라 SK 이노베이션도 매수 좀 들어오네. 매수 좀 들어와. 좀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기간도 한 4일 동안 매수해주고, 그동안에 매도 일변도에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좋아 보여요.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또 삼성 SDI는 미리 올랐죠. 삼성 SDI는 지금 대규모 미국 투자인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세요. 미리 올랐어. 올해 5월까 6월까지 좀 조정을 보이고 삼각 수렴한 다음에 미리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SDI는 물적 분할 없으니까 그래 삼성 SDI가 대안이야 해가 쭉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SDI가 60만원에서 80만원 초반까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모습들, 물론 SDI도 수급 좋아요.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가 쭉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래서 요런 모습 보니까 2차전지는 대장이구나 알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쭉 말씀드리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신루타 10배 올라갈 종목이다 라고 쭉 강조드리는 종목들, 2차전지의 재료주들 많이 올랐죠. 에코프로비엠 급등 나왔습니다. 또 LNF 계속 급등이에요. 또 뭐 포스코 케미칼은 좀 못 올랐지만 코스모 신소재도 이번에 급등 나왔고, 또 최근에 또 코스모 화학까지 급등 나옵니다. 첨보, 일진머티리얼즈, SKC 다 급등입니다. SKI 테크놀로지, 분리막 이것도 급등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2차전지는 매우 뜨겁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규모의 투자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2차전지의 셀 종목 여전히 저점 매수고, 이 재료주들 그리고 부품주, 부품주라는 게 뭐 동박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첨보나 이런 것들 이제 전해질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SKC 같은 동박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분리막 SKI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장비주도 괜찮아요. 장비주. 2차전지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난다면 장비주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원익 PNE 같은 종목도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던 종목이죠. 원익 PNE, PNT. 제가 아침 방송,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 7시 50분에 제가 TV에서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국진흥 TV에서 제가 뭐 PNT나 원익 PN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드리고 있죠. 그래서 장비주 한번 다음 주에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게 자동차야. 현대차, 기아차, 만도,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사실은 미래차는 현대차인데, $1 환율도 지금 현대차한테 유리한 국면인데, 사실은 전기차는 도요타가 말입니다. 우리 그 현대차의 경쟁자는 일본의 도요타입니다. 근데 일본의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카에서는 굉장히 앞서갔어요. 근데 하이브리드 카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팔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팔렸다는 얘기는 선풍적인 인기는 아니었어. 하이브리드 카라고 하는 것은 전기차는 아니잖아요. 1.5입니다. 1.5. 옛날에 우리 뭐 휴대폰 만들 때 휴대폰 나오기 전에 뭐 잠깐 뭐 삐삐가 있었나요? 삐삐. 꼭 삐삐 같은 거야. 하이브리드 카가. 삐삐 같은 존재. 뭐 잠시 있다가 사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라지는 그런 명이 하이브리드 카고, 이미 거의 지금 거의 뭐 안 팔려요. 하이브리드 카는 이제는 전기차의 시대인데, 전기차 시대에서 현대차가 도요타보다 훨씬 앞서요. 지금 아마 세계 4대 메이커, 잘하면 3대 메이커까지 갑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뭐 GM, 그 다음에 현대차 정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에서는 현대차가 반드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아마 세계에서 메이저가 될 거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현대차가 이번 기회에 도요타를 앞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 지금 주가가 별볼이 없습니다만은 20만원대에서 계속 해먹고 있지만 모양이 참 초라하죠. 지금 초라하지만 가장 또 영광스러운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라하지만, 시작은 참 미약하지만, 아마도 2021년도 시작은, 아이오닉5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년도 2022년도 창대한 흐름이 될 수 있다. 현대차, 기아차,
제가 한번 기대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과 기관들 집중적인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도예요. 주로 매도인데 아마도 올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현대차가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바라면서 급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요약합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매도는 아마도 1달러 될 것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 걱정하지 말아라. 뉴욕 증시는 여전히 강세 국면이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여전히 강세 국면이고 삼성전자 매도가 1달러 되고 나면 지수는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한인서 사는 거 아니다. 그거는 반등은 하겠지만 주도주가 될 수는 없어. 주도주는 뭐냐? 플랫폼, 전기차, 배터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과 전기차, 배터리에 속하는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여전히 다음 주도 여러분이 강력 매수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다음 주에도 강복절 끝나고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입니다. 매일 아침 7시 50분에 와우넷에서 약 30분간 시향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8시에 월화수목 금요일날은 안합니다. 매일 밤 8시에 유튜브에서 시향 방송합니다. 매일 밤 8시 유튜브에서 인천여우 검색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매일 아침에는 7시 50분에 와우넷에서 뉴욕 증시의 마감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니까 와우넷에서 꼭 들어오셔가지고 인천여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에 강한 상승력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대박을 내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